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또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서울시도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라면서 이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한다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 2단지입니다. 이번에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데 주위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분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에도 좀 불안한 시장이긴 한데요.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에 주변에서 집 사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이 사야 된다. 이제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좀 불안하긴 하죠. 집 아직까지는. 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집 사면 미쳤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때가 바닥점이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요즘 우리 앵커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불안한 심리. 맞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안심을 좀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초급매가 다 나간 상태예요. 초급매가 나가고 물량이 줄고 호가를 따라가는 매수 추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 시장은 초급매만 사라지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높은 호가는 못 따라가는 형국이
라는 그 현재의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그 분당구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셨던 분, 그 매수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입주일이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들어가신 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하게 되면 올해 지금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 본 아파트에서 지금 올해 거래된 금액들이 6억 9,500에서 6억 2천도 있고요. 6억 7천까지 약 6억대 초반부터 6억대에서 거래가 됐어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8억, 9억까지, 9억 8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6억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0%에서 35% 정도 초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잡으셔도 됩니다. 현재 이 금액대의 물건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지역을 예전에도 분당구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아파트들을 여기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야탐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지역에 이제 재건축 용적률들이 좋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지역 아파트를 좀 유심히 보셔라라고 했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화마을 공무원 2단지 아파트입니다. 1185세대고요. 29년 차. 현재 95년도 1기 신도시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고요. 용적률 200%에 건폐율 14%로 현재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지금 노후계획 신도시의 특별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형대 같은 경우는 24평부터 27평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가 9억 8천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래하셨던 금액대가 올해라고 하면은 지금 6억 2천대부터 6억 9천까지 사이에 있을 겁니다. 거래 한번 내용을 상세로 볼까요? 자, 203동의 13층인데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금액대가 4번의 매매를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전 거래가 지금 2021년도 1월 20날 7억 9,500에 거래된 금액을 올 1월 17일 날 마이너스 1억 6억 9,500에 던지고 나간 분도 계십니다. 이거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금액대를 봤을 때 6억 2천짜리 가장 14층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 3억 9천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3억이었죠. 현재 지금 6억 2천대까지 가서 지금 2월 17일 날 금액들 잡는 어느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물건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지금 잡으신 금액 이하에 있어서의 큰 폭으로 낙차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지금 경기권의 1기 신도시의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좀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집을 사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일단은 분당의 야탑동 아파트는 이미 매매를 하신 상황이고 잘 매수하셨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보니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흔들림을 잘 견디고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크게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개발 호재들 또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분당 순회동 파크타운 대림아파트 48평을 매도하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34평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갈아타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분당에서 강남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서. 하락장에서의 갈아타기가 상승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회동, 분당구 순회동, 누군가는 순회동 그 분당구의 아파트를 지금 사시면서 걱정을 하고요. 누군가는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강남지로, 상급지로 옮겨가면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틀린 게 부동산입니다. 자산시장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순회동 파크타운 대림에서 파크 대림에서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축소해서 33평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금액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볼 텐데, 참고로 우리 그 앵커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삼성동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6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 지자체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실거주를 2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매매 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맞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부합한다고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는 이동하시는 게 맞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지금 아래쪽에 분당구 분당 중앙공원일 거예요. 중앙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 48평 아파트에서 위쪽으로 코엑소 위쪽에 삼성중앙역과 청담역이 있는 인근 아파트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금력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개별적으로 개요에서 물건의 특성에 있어서도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일단 힐스테이트부터 보겠습니다. 1144세대고요. 16년차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형대가 12평, 14평, 33평, 지금 33평 말씀하셨죠? 33평 같은 경우에는 744세대가 있고요. 이제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금액대를 보신다면 하게 되면 2022년도 5월 24일 날 직거래로 20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최저가죠. 최저가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파크타운 대림하고의 최고가하고 거의 겹치는 금액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본 금액대, 지금 아파트, 지금 실스탄 1단지 인근에 또 2단지가 있기 때문에 1, 2단지에 있어서의 어떤 세대수가 더 합해진다고 하기엔 더 대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개요부터 물건의 특성부터 가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힐스테이트 아파트 1단지를 아파트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에 1단지와 지금 순회동 파크 대림 아파트 입주 연도 보셨을 때 2009년도, 1993년도 14년 차, 30년 차 아파트로서 지역적으로 삼성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역의 우위가 있고요.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분당 지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재건축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1144세대 1단지입니다. 1단지만. 지금 순회동의 파크타운 대림 같은 경우는 749세대로서 평당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7,730만 원대가 지금 힐스테이트인데 좀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순회동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800 정도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3평과 48평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파란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아래쪽에 지금 약간 불구스름한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힐스테이트 1단지의 최저가를 찍었을 때 파크타운 대림 아파트의 최고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직거래에 대한 내용이 정상거래라고는 볼 수는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만약에 물건 잡으셨다면 굉장히 좋았었지만은 현재로서도 금액적인 어떤 추이를 봤을 때, 그래프 추이를 봤을 때는 좀 더 도심 지역의 중심지가 안정적이고요. 일단은 삼성동 순회동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특히 지금 강남권의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복합사업, 또한 현대 GBC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탄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하락장이 오건 상승장이 온다면 좀 더 빨리 먼저 올라갈 것이고요.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좀 더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다. 또 물건적인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도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순회동의 아파트와 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 두 아파트의 입지와 미래 가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삼성동의 아파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강남구 삼성동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아들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용산의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에서 25평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투자 가치가 더 좋을까요? 코오롱 이촌, 건영 한가람, 한강대우, 동아그린 아파트를 생각 중인데 결혼 후에 자녀들의 학군도 신경이 쓰입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용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 자녀가 또 손자를 낳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집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아들 집을 용산 지역에다 얻어주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네. 재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그래도 동부와 서부를 얘기했을 때 동부 지역의 주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아파트를 많이 거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학군도, 학교, 교육시설도 동부 이촌동에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어떤 학교에 대한 것을 걱정하신다고 하게 되면 동부 이촌동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고민을 하시냐면 이제 국제업무지구 어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서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레이트 서울 발표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비창에 대한 주거 복합 개발지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또 한 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서부 이촌동과 동부 이촌동은 어떻게 나누냐면 한강대교가 있습니다. 한강대교를 봤을 때 지도상으로 지금 시장에 봤을 때 우측 이 라인을 동부 이촌이라고 하고요. 동부 이촌을 하고 좌측을 서부 이촌동이랍니다.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거 복합 시설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어제 그레이트 한강 발표, 한강에 대한 한강 어떤 르네상스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도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지금 민족공원이 있고요. 민족공원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촌역 그리고 역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죠. 동이 지금 한강을 끼고 있는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한강대교 대로를 건너서 지금 건너 쪽으로 건너와서 길 건너서 한강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약간 좀 동부 이촌동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러면 그 본 아파트 네 개의 아파트를 지금 보신 것 같아요. 4개의 아파트, 서부 이촌동의 하나의 아파트 그리고 동부 이촌동의 3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현 시점에서 통계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현재 지금 현지에 어떻게 매물이 나와 있는지는 실시간 시기적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거래됐던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느 아파트가 좀 더 가성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들을 봤을 때 좀 줄일까요? 본 아파트들을 줄여보면 자, 동아그린이 있고요. 동아그린 위쪽으로 한강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가람이 있고요. 코오롱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입주 시기를 보게 되면 대우 한강 이쪽에 지금 동아그린 같은 경우에 1999년도고요. 한강대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그리고 한가람 98년도,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99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대수 한번 볼까요?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2036세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아파트들 중에선 대우 한강 같은 경우는 834세대, 코오롱도 834세대, 그리고 동아그린 같은 경우에
지금 499세대, 가장 작은 세대수가 499세대 동아 그린 아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지분 및 용적률. 공이 지금 네 아파트 모두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대지 지분과 용적률에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 용적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아 그린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세대 평균적으로 7.39평, 용적률이 384%입니다. 한강 대우 보겠습니다. 자, 한강 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9.58평, 그리고 355%,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8.41평 대지 지분입니다. 358%의 용적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9.85평, 그리고 용적률은 표시가 안 됐지만은 이 코오롱 같은 경우는 317%가 용적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서부 이천동보다는 동부 이천동이 교육시설이나 물건적 개요에서는 훨씬 더 좀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부보다는 동부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서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내 아들 집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은 개발일 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활 터전은 동부 이천동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그 아파트 중에서 가격, 현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평당 실거래가. 평당가를 보죠. 평당 가격. 자, 한강대우가 지금 35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평 찾고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300 정도, 26평이. 코오롱 같은 경우는 5,500 정도의 평당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동아 그린 한번 볼까요? 동아 그린 같은 경우에도 5,9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대수, 입주 시기, 그리고 용적률과 대지 지분 가격, 평당 가격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서부보다는 동부 쪽이 좀 우월하고, 또 동부 안에서도 한강대우, 그리고 한가람, 코오롱 아파트 중에 그래도 현재 지금 실거래가 된 내용을 봤을 때는 코오롱이 좀 우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 다시 한번 재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교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재문의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녀 교육과 같은 향후 거주 목적으로도 또 향후의 미래 가치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 쪽으로도 동부 이촌동 쪽을 추천해 드렸고요. 현재 고민하고 계신 아파트 가운데서도 좀 점수를 매겨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들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 34평을 현재 1억 원에 150만 원 월세를 주고 저는 위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금은 5억 원 정도 여유가 있고요. 하남의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잠실역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남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잠실로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이번 전략은 어떨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에 대한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관건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안 풀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안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계선을 달리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잠실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라인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실거주는 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지금 임대차를 놓고 계신 덕풍동 더샵 센트럴뷰입니다. 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33평, 44평이 있고요. 672세대, 7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금액대가 좀 꺾였죠. 지금 10억대까지 올라가 있다가 최고가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10억 7천, 10억 9천까지 올라가 있다가 현재 지금 거래된 금액은 2022년도 8월 달인데 아직 그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9억대 초반에 지금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현재 지금 보증금 1억이 들어가 있겠죠. 순수하게 대출이 없다고 하게 되면 1억에 대한 보증금 빼주고 8억 정도가 내 손에 쥐어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가용자금이 5억 정도, 한 13억 정도의 가용자금을 예상을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3억 정도를 가지고 나는 직접적으로 공기 좋은 데 살면서
투자는 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 아침 어제부터 발표났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정보 부동산 광장,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의 거래량까지도 지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유념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인데 지금 1월 29일, 1월 말 기준으로 허가구역이 지정된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 자연녹지점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걸려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나 그 순회동에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까지? 2023년도 올해 6월 22일까지 1년간 걸렸는데 이거를 해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유님 그 관심 있게 보실 지역들이 지금 아래쪽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주요 재건축 단지 압구정, 강남의 압구정, 성동의 그 성동구, 영등포, 여의도가 되겠죠. 목동,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 달이죠.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언론상으로는 안 풀겠다 나왔고요. 서울시 공식적인 반박 자료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뉴스에다 흘렸습니다. 안 풀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지역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질문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주택의 대지 지분이 6제곱미터 이상, 9평수로 환전한다고 하게 되면 1.8평, 약 8평 정도 이상이 대지 지분으로 속해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서 매매 후 바로 실거주 2년을 해야지 이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잠실역 지금 2호선, 8호선은 환승하는 잠실역 아래쪽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위쪽으로 리센츠 엘리트가 있는 아파트들 인근에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붉은색 지역이 잠실동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또한 위쪽으로 탄천을 건너서 위에 청담동 그리고 삼성동, 대치동도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제곱미터 이상 실거주 2년의 의무가 무조건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손을 놓고 기다리느냐? 고정변수, 내가 실거주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꾼다고 하게 되면 가보실만 하겠지만 그건 바꿀 수가 없다라고 건강이 난 더 우선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당분간은 해제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게 위쪽에 잠실 6동, 신천동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의 아파트들이 지금 그 대단지가 없고요. 지금 개포동 그리고 송파동 지역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특히 송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어제 발표 내용해 본다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하남의 덕풍동의 아파트보다는 지금 이 메인 지역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메인 지역들이 1순위고요. 메인 지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2순위로 개포동과 그리고 송파동 일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현명한 어떤 자산관리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남에서 서울권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그 전략은 찬성입니다만 현재 고려하고 계시는 잠실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라는 점,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실거주 의무라는 부분을 한번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주변 지역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열어두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 확인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기산 쌍용 아파트를 매도하고 은평구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갈아타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일산에서 은평구입니다. 이 전망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서울권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 질문이 굉장히 지금 다수네요. 그러네요.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이 가능한데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담한 답답한 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급해지면은 지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반등을 해서 지금 호가의 매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자금력을 고려해서는 이동하시는 것은 추천입니다. 서울 지역으로 은평구 지역이긴 하지만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일산 지역의 문촌마을 6단지 주엽역에서 한 760m 떨어져 있고요. 일기 신도시입니다. 자, 624대 163%의 14%의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굴곡이 없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거렸던 아파트예요. 26평 같은 경우에 지금 5억 6,500 정도, 5억 6천대에 지금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 한 1년 전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떤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위쪽에 일산 지역에서 이쯤 되겠죠. 일산 지역에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를 건너뛰고 연신내 밑에 은평구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찬성입니다. 단 조만간 발표된 노후계획 신도시의 어떤 특별법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요. 내가 얼만큼의 더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은평구 신축 아파트의 어떤 가격과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신 다음에 좀 비교하시고 넘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의 시장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또 매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분석과 선택도 필요할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 시그널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한번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분양 후에 상승 여력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분양 물건을 좀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역촌동의 분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석해 볼까요? 역촌동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구리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 프리지오린, 그리고 청주의 복대자이까지. 자, 본 아파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청약을 성공한 지역들이에요. 단지예요. 그러나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안전만이 좀 갈 수 있는 분양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지만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분양시장에서 이제는 시공사들이 고민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분양가를 내려서 분양 책정하지 않게 되면 수요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다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주죠. 899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 2천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평구 역촌동에 13년 만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를 거론한다는 게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현재 지금 오늘 1순위입니다. 어제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됐고 특별 공급의 평균 경쟁률이 4.96대1이 나왔어요.
자, 참고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50대 57대 1인가 54대 1이었습니다. 특공이 50대 1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적으로도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역세권에 있어서 호불호도 있지만 금액적인 분양가 책정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또 많은 어떤 그 너튜브나 많은 어떤 그 홍보기관에서 착한 분양가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분양가가. 좀 더 한 100만 원 정도만 좀만 내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영등포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률도 보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특별공급에서 4.9대 1 그래도 미분양보다는 4.9대 1 다자녀 특공에서는 미분양이 낮고요. 생애 최초에서는 한 20대 1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다. 아직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호선 응암역에서 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마을버스 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유리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연신내역과 그리고 고양선이 지나갈 수 있는 GTX-A와 고양선의 개발 호재가 있지만 좀 그 원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변에 지금 바로 인근에 뭐 그 연차는 한 10년 이상 차이 나지만 본 아파트 인근에 지금 아파트를 지금 가격적인 분석을 해보게 되면 평당 지금 역촌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85평이 8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억대에 7억대 후반부터 8억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본 센트레빌 아스트리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 9평 같은 경우에 8억 5천이에요. 전반적으로 5억대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5억대는 제가 볼 때는 저층에 대한 어떤 층수가 지금 낮은 가격대의 5억대 후반 같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600 정도, 2,500에서 2,600 정도의 평당가고 지금 보시는 대로 6억대 중반부터 초반부터 8억대 후반, 중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대 1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뭐 타 어떤 그 경쟁 진행했던 경쟁이 많이 났던 아파트보다는 좀 상승 여력은 일정한 호황기가 지속돼야지만 어떤 상승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아파트가 보여주는 이 경쟁률의 성적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라든지 가격 등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보인다라는 분석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운정 A6BL 사전 청약자입니다. 분양가가 6억 원 후반대인데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본 청약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고요. 분양가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신데 앞서서 서울 은평구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경기도 파주에서도 지금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상승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죠. 내가 사전 청약이든 내 아파트들이 일단은 내가 이렇게 청약을 받았는데 주변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입주할 때는 내 주변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입주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자, 본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특히 파주 운정에서는 가장 A급이에요. 가장 A급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준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고 396세대의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 뭐냐면 본 아파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 청약이에요. 민간 사전 청약. 2022년도 6월 달에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고양 창릉에 S6 블럭 했을 때 그건 공공 사전 청약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한번 노려보셔라. 고양 창릉에서 가장 A급이지만 다른 것도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간과 공공 사전의 청약의 차이는 뭐냐면 청약 통장을 썼냐 안 썼냐예요. 공공 사전 청약은 둘 다 모두 다른 사전 청약에는 청약을 할 수 없지만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의 본 청약을 갈 수가 있어요.
청약통장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 청약으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사전 그 통장을 써버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청약홈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 후에 청약통장이 부활 후에 다시 타 지역의 물건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왜 지금 6억대 보시는 대로 지금 84제곱미터가 지금 6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그 금액대 호가가 지금 한 7억 중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도에 된 아파트 아이파크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본 아파트의 가격 갭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들겠고요. 일단은 운정 신도시 내의 가장 A급 입지지만 하락장이라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좀 더 좋은 지역, 좀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제조를 하는 것은 찬성을 드리고요. 단 내가 타 지역에 있어서 타 지역의 좋은 물건으로 타 지역이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를 결정했을 때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한 후에 포기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바로 갈아탈 수는 없다라는 점, 포기할 경우 제약이 있다라는 점과 함께 당첨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채팅이고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양우 내안의 에코하임 아파트를 작년에 2억 1,50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현재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전망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 남겨주셨고요. 자, 이 아파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파주 운정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아파트고요. 파주읍 연풍리죠. 연풍리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GTX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한 15km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양주역까지도 지금 한 20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정쩡한 중간에 있어요. 자, 본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475세대. 지금 2020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 7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대가 24평, 30평대로서 지금 2억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평대를 지금 분양권을 매수하신 것 같아요. 분양권 최근 볼까요? 예, 분양권을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월세를 그렇게 내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놓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2억 1,500이고요. 2억 1,500 그리고 보증금이 5천이죠. 그럼 실투자금이 1억 6,500이죠. 그리고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나누면 연 수익률이 한 3.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1억 6천 정도 넣어가지고 3.6%는 좀 은행에 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본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메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과 자본이득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그렇지만 지금 보신 대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를 따져야 돼요. 수익성만을 갈 건지 자본이득만을 갈 건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수익성 이렇게 나면서 그럼 자본이득이라도 좀 많이 나줘야 되는데 지역이 지역인지라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 위치상 실수요 및 투자 수요의 수요가 작고요. 또한 인근의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한 IC 호재가 있긴 하지만 간접적인 개발이라서 교통 호재가 미비하다. 투자 상품으로서는 지속적인 보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 후 투자 금액에 맞는 타 지역, 타 상품으로 옮겨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좀 헷갈리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시그널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내가 그래도 좀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투자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군포 3본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지금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서울 1기 신도시, 특히 3본 지역, 모든 어떤 이 지역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정역에 인접해 있고요. 3본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49.67제곱미터, 공급 면적 27평으로서 전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 나오고요. 대지 지분이 등기부 표제부에 명시된 대지 지분이 48제곱미터, 약 14평입니다. 14평. 아파트 있어서 14평 정도의 지분율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지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1800세대가 좀 넘고요. 15개 동입니다. 1995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48%, 건폐율 13%로서 매매가 4억 6,500만 원에 예상이 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상 바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역 3본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제1외곽순환도로의 제1순환도로 수도권 순환도로에 3본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뭐 공원과 대형 어떤 마트들 그리고 역세권 여기에 있어서의 생활 어떤 편리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군포 IT 산업단지 그리고 선결대 등 직장인 수요 어떤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 말씀드린 대로 GTX C노선 금정역에서 안산과 수원으로 넘어가는 분기역이 생기죠. GTX C노선에 어떤 확정되어 있는 금정역의 개발 호재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뭐 큰 원거리에 있긴 하지만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인동선 그리고 뭐 월판선까지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 군포와 안양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월판선과 인동선에 있어서의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교통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동 총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그중에서 LH 임대아파트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전반적으로 임대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으면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노후계획 도시의 특별법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이 안전진단부터 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인수까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LH 광급 공사를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발상이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그 건물 외벽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내부입니다. 지금 앞에 보신 대로 막힘없이 전체적으로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얄층에 있습니다. 거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모든 수리가 완비돼서 아직까지 월세나 전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신다고 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 된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건물의 특징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은 49.67, 공급 면적 21평대, 전용 면적 15평, 대지 면적 등기부 등본 표제부상 나와 있는 48제곱미터, 거의 전용 면적과 동일한 비슷한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주방의 모든 리모델링이 마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큰 방과 안방이고요.
화장실까지도 모든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금액이겠죠. 자, 매매가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다.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렸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어떤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 갈아타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LTV 70%로 해서 약 3억 2천부터 3억 7천대까지 이자율은 4.4%대 초반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 1억대의 초중반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본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2억 6,500, 그리고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 3천에 80 정도, 지금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까지 월세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적게 받아서 지금 월세와 지금 이자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을 좀 더 높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지 지분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 재건축에 굉장히 용이한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GTX-C라는 개발 호재와 함께 또 노후 계획 도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한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국제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걸어서 10분이면 한강 공원에 접근할 수 있고요. 곤돌라와 UAM 또 자율주행 버스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대폭 확충을 하면서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한강의 수변 공간을 잘 꾸며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인데요.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발전과 또 개발에 대한 계획들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눈여겨보시면서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